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 시작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도 하락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13일에 공개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 점도표에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만 있을 것으로 나타났죠. 유럽중앙은행 ECB의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도 신중해졌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로존만 금리를 거듭해서 내릴 경우에는 통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다르며 통화 정책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 세분화와 함께 분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 또 유통 등 관련 사업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업무 분리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구조적 분리가 수월한 업무로 시작되는데요. 이때 보관, 관리업 등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불투명한 코인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향후 공시 의무가 도입될 경우 이를 수행할 통합 공시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스테이킹 물량을 유통량에 넣을지가 이 검토 대표적입니다. 금융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물량에 반드시 락업, 일정 기간 매각 금지로 표시가 되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제재로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미 달러와 유로화로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거래소는 13일부터 달러와 유로화로 결제되는 외환, 귀금속, 주식, 선물 시장 등을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국이 발표한 추가 제재 대상에 모스크바 거래소와 국립 예탁 결제소 등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도 포함되면서입니다. 환율이 러시아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작용해왔고 또 소련 붕괴 이후 30년간 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한 러시아인들, 이 서방 통화 저축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러시아 사회에 강한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9,471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55% 상승하고 있습니다. 497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31% 하락하고 있습니다. 676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켓풀 53.03% 상승하고 있습니다. 41,150원의 가격입니다. 맵프로토콜 10.43% 상승해서 21.18원. 오디오스 7.11% 상승하고 있습니다. 256원입니다. 엔터버튼 6.89% 상승하고 있습니다. 64.3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스왑 6.73%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6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젝티브 9.36% 하락하고 있습니다. 39,400원입니다. 펠라즈 9.14% 하락해서 4,273원. 바이오패스포트 9% 하락하고 있습니다. 3.52원의 가격입니다. 엘프 8.43% 하락해서 608원.
알위브 8.32% 하락해서 43,830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시장의 고급 이슈, 정보들까지 모두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 같은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혹은 알아보기 힘든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를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그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는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차트에 이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신호등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호등 지표는 이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눠진 지표이고, 초록색 구간은 이제 매수 강세 구간, 노란색 구간은 응축 구간, 그리고 빨간색 구간은 매도가 이제 강세한 구간이다, 우세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신호등 지표가 이제 등장을 했을 때, 혹은 이제 네이처 신호가 같이 등장을 했을 때 신뢰가 좀 더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신호등 지표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 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선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평. 중기 추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이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기와 비슷한 유사한 구간의 추세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이라고 중장기 추세와 이제 비슷하다. 뭐 이평선으로 따지자면은 뭐 120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추세, 뭐 242평.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평균선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242평 같은 이제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네이처 지표랑 같이 떴을 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색 구간인 이 매수세가 강세한 구간에서 왠지 마음이 제 친구 같네요. 네. 그냥
웃기만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마음이시길래? 제가 오늘 초록 색깔 이제 네.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아. 양봉 컬러를 입고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초록색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되게 이제 푸르른 저희 이제 네. 네이처가 이제 자연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연적인. 네. 고마워요. 네. 이제 다시 넘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신호등 지표 구간에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초록색 구간, 이제 비아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네, 때, 그래요. 제 구간이요. 네, 이 네이처 지표들이 등장을 했을 때 조건값이 이제 추가적인 조건값이 이제 설정되어 있지만 네. 그 구간을 충족을 했을 때,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런 구간 등등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빨간색 구간인 이 매독세가 우세한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구간에 있다고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처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네. 특정 조건값을 충족하였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 신호등 지표라든가 네이처 신호가 네. 등장을 해주었을 때 매수 네. 관점으로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 중에서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저희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저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할까요? 아니, 저한테 질문 주시는 네, 건가요? 질문입니다. 아니죠. 네, 아니죠. 바로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저 지표 진짜 나도 좀 활용해 보고 싶은데 훨씬 더 매매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를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이 여러분들의 코인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지표까지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하시는데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봐야겠죠.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92일 동안 이 횡보하면서 가장 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안정세가 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대규모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또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해요.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전의 주기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전 21일간의 통합 기간이 있었습니다. 통합기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 그리고 또 변동성, 이게 평소보다 낮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21일간 통합기 이후에 결국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어요. 올해 비트코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3월 13일, 즉 92일 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92일 전에 사상 최고치인 7만 3,679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통합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장폭이 커진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비트코인 앞으로 방향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통합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응축 구간, 네. 조정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의 파동적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파동 가격이라는 건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조정, 뭐 폭발, 그 다음에 응축, 폭발, 응축, 폭발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돼요. 뭐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인데 상승이 진행이 되고요, 응축이 네. 진행이 됐죠. 네. 그럼 상승이 나오고 이제 통합 기간,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재차 상승, 네. 응축 구간, 상승, 수렴의 응축, 상승, 그 다음에 박스권의 응축,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응축 네.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도 응축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응축 구간이 왜 길어지고 있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네. 뭐 관련 이슈들도 일단 이전에 많았었어요. 뭐 중동 전쟁에 대한 뭐 긴장감, 그리고 네. 뭐 CPI, FOMC, 이더리움 뭐 19B-4 승인 등등 각종 이제 뉴스들도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최고점 부근에
최고점 부근을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이제 최고점을 찍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뉴스적인 뭐 악재 네. 등등이 터져주면서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응추권, 이제 보합권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매를 지향하시는 게 좋겠지만 네. 지금 매매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아무래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만큼 이 박스권의 하단부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상단부를 돌파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박스권의 하단부 가격은 이제 꼬리 최저점 꼬리 기준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65.9K이고요. 메인 지지, 수평 지지선은 60.3K 구간인데 하단부 쪽은 이쪽 구간이 중요한 가격이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부 쪽은 이제 70.7K에서 72K 정도 구간까지 네. 상단 저항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박스권 내부에서도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 상단부 그리고 단기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인 네. 68.4K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는 조금 위험 부담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관점에서 이제 242동 평균선, 이 검정색 선을 제외한 이제 파란색 22동 평균선, 주황색 62동 평균선, 보라색 122동 평균선이 242동 평균선을 제외하고 현재 응축에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평선이 응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 폭발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하방 쪽으로는 60 및 122동 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상방 쪽은 20고가이평 쪽을 돌파해주는 구간, 혹은 박스권 상단부 72K 구간을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럼 이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았을 때 하단 쪽 지지 구간은 뭐 구름대 선행스팬 원투선 아니면은 뭐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고 상단 쪽은 22평의 기울기가 하방이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하방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지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박스권의 하단부 및 지지 구간이 밑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더 좋은 것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내려오고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을 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24시간 코인 시장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타점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이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에서는 지금 20고가 이평에서의 저항을 받고 지금은 가격이 수렴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점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승으로의 반전이 조금 가능성이 높은 모습의 차트는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데 상방으로 전환되어도 바로 위쪽 구간에 이전에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이제 12시 다음날 오후 12시 정도에 만나요. 네. 그럼 그 전까지 이 구름대가 얇은 구간에서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날짜 오후 정도 시간까지 네. 돌파를 못 해주게 되고 응축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과 구름대에서의 저항을 받고 저점을 이탈하는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존재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켜고 보시게 된다면은 네. 단기, 중기, 장기
보조 지표인데 이제 단기와 중기가 데드코스를 나와주면서 나 지금 하락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장기 K선이 이제 과매도 구간을 골든코스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페일러 저점 갱신을 끝내주고 골든코스를 하고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점을 갱신하지 않아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요소의 시그널이라고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지금은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하방 쪽으로 저점을 갱신해 나가주게 된다면은 과매도 구간을 골든크로스를 해 주었지만 네. 재차 데드코스가 등장을 하면서 저점을 갱신해주는 하방 쪽으로의 폭발 가능성도 있는 차트의 모습이니까 네. 매수 관점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적어도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이쪽 구간을 돌파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네. 구간에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위험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포지션으로서 뭐 122동 평균선 혹은 네. 내려와주고 있는 242동 평균선 등등을 이제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까지도 짚어주셔서 비트코인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도 살펴봐야겠죠. 자, 대형 고래들이 이더리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3,500달러로 떨어지자 이 장기 보유자의 매입이 급증한 겁니다. 이더리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물 ETF죠. 이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요, 현물 이더리움 ETF가 9월 말 이전에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은행 이 위원회 청문회에서요, 3개월 이내에 현물 이더리움 ETF 상장 및 거래 승인을 예상한다라는 보도를 좀 했거든요. SEC는 지난달 23일 8개의 신청사 19B-4 서류를 승인하면서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예비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사실 S-1 이 등록 서류가 승인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전문가님, 도대체 우리 이더리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예측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S-1 승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S-1 승인 전에도 일단 이더리움의 박스권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고 네.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이 FOMC 발표 전에 네. 이때 제가 그날 방송에서 이거 만약에 네. 악재가 터져주게 되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이거는 S-1 승인 전에 매집을 하기 좋은 구간으로서 진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이 장기 투자자 관점들에서 이 매물대 하단부 구간, 이 꼬리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매수세가 특정 가격대에서 진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3,430불 정도 구간에 단기적인 매물대를 형성해 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면 3,430불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은 더욱 이제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3,300불 정도 구간이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1 승인이 네. 이제 글씨를 너무 못 쓰신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이렇게 네, 예쁘게 좀 써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무래도 S-1 승인 유무가 이제 여름 내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로 매집을 하시는 게 포지션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습의 차트의 형식이죠. 네. 22동 평균선과 60과 122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러면 형보다 못한 아웃인가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일단 그러면은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 그리고 22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려면은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네. 예상을 해 보았을 때 이 응축하는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6월 20일자에 응축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네. 그럼 그 날짜까지 뭐
고가 돌파 혹은 이 60, 120평 이탈을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응축 이후 아까 비트코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 저항 구간이 고가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은 지지 구간을 이탈해 주게 되는지 유무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보았던 이 매물대 구간이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구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60 및 122동 평균선 구간은 이제 3,360불에서 90불 정도 구간인데 3,295불, 3,300불 구간에 매물대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2동 평균선 및 122동 평균선을 이탈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재차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좀 꼼꼼하게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향후 전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주말에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도 단기적 매매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더리움 1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차트보다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고요. 네. 돌파하고 이제 저항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 제가 항상 추세 전환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쪽으로 혹은 평행하게 완만하게 전환이 되면서 고가 쪽을 돌파해주고 22평 밴드 구간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제 매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셨더라면 뭐 단기 목표가인 62동 평균선 바로 위에 전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62동 평균선까지 구간을 설정을 하고 아무래도 이익 실현을 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신호가 약간 깨져서 보이는데 지금 네. 맘모스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무슨 신호요? 맘모스 신호. 맘모스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신호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항 구간에서 맘모스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네. 신호등 지표도 같이 끼고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저항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추세에서 하락 추세 중에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은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이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 관점을 진입을 한다면은 목표가는 어느 구간에다 잡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네. 신호등 지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매도 구간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매도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게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신호등 지표 매매 네. 기법 1번 상황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여우인가요? 네, 지금 네. 여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우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방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1차 네. 목표가는 이제 20 저가 2평 구간에서 주간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적으로 저항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가 혹은 22평 등등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 지금 이 구간은 약간 위험하다. 1시간봉보다 더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도 입절해도 상관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관점이 매수 관점보다 유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 관점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인 62동 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줄 때 다음 저항 구간인 122동 평균선 혹은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3,570불 정도까지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한번 고려는 가능하겠다.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까지도 단기적 매매 전략까지도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쉽게 편안하게 이제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지 진입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켓풀 50.95% 상승하고 있습니다. 45,590원의 가격입니다. 맥프로토콜 11.37% 상승해서 21.36원, 오디오스 7.95% 상승해서 258원의 가격입니다. 유니스왑 7.94% 상승하고 있습니다. 15,230원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7.19% 상승해서 4,99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젝티브 9.29% 하락하고 있습니다. 39,430원의 가격입니다. 알위브 8.87% 하락해서 43,570원, 펠라즈 8.57% 하락해서 4,300원입니다. 마일벌스 8.47% 하락하고 있습니다. 10.26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코인 8.44% 하락해서 141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버튼 5.86% 상승하고 있고요. 테더 0.36%, 이더리움 0.49%, RS, S3 7.64%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켓풀 50.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로켓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풀 현재 가격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로켓풀 49.46% 상승하고 있습니다. 419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로켓풀 코인은요, 2018년에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2.0 POS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2이더 예치금과 높은 블록체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켓풀은 이 16이더로도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거나 0.01이더를 스테이킹하는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줬습니다. 이 17일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 급등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때 완전한 온체인 다오가 도입이 되고요. 노드를 대신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이 된대요. 이건 역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상사의 지시 대신에 이 코드만으로도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로켓풀이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켓풀의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상승세가 이어나갈지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23,500원부터 5만 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펌핑이 자주 들어와요. 네. 이 말은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강하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네. 더 좋으시겠다, 유리하시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박스권 상단부 49,500원 구간을 터치를 하고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는 약간 위험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 관점에서는 현재 추격 매수 관점이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이제 네. 호재가 나와주게 되면서 급격스러운 이제 펌핑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4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마감이 242동 평균선 및 122동 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면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세가 다 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242동 평균선 및 122동 평균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를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 22평 밴드 및 62동 평균선이 지금 상방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1,800원에서부터 이제 28,700원, 8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로 진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뭐 34,000원 구간대에서 마감이 된다. 네. 그러면 그쪽 관점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라가서 재차 올라가서 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하시고 리테스트 반등 구간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로켓풀 앞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 상승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가지고 있는 내 코인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코즈브투데이 티라노사단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랩터 전문가님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이제 방송 끝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끝까지 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었네요. 저 알파쿼크 봐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파쿼크는 2020년에 출시된 암호화폐입니다. 음악이나 웹툰, 영화와 같이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와 또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도비 전문가님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짚어주셨었죠. 그러면 알파쿼크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파쿼크 1.16% 상승하고 있네요. 1,482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알파쿼크 어떻게 현재 차트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파쿼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서 일단 일봉상 큰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즉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주요 맥라인 구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660원 구간을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을 해주고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는 진입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타점을 고려하는 이제 상황이 1번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1660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그리고 매물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리테스트 구간 혹은 돌파 반등이 나와주면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네.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차트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 타점의 고려가 가능을 하겠으나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작도적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은 약간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네. 지금은 역배 연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22동평균선과 가격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를 좁혀주기 위한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5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최단기 이평선인 5이평선도 돌파하지 못한 강한 하락 폭발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는 약간 힘든 구간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된더라도 지금은 이제 지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체는 하단부까지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질 여유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내려오는 22평 밴드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손익비상으로도 좋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네. 그때 고려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고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의 차트이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희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칠리즈 살짝 물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칠리즈 코인은 스포츠 팬이 이 팀 결정사항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는 소시오스닷컴에서 이용 가능한
위한 가상 자산입니다. 유저는 파트너 구단들의 팬 토큰을 구매할 수가 있으며 이를 소유함으로써 좋아하는 팀과 관련된 투표, 설문, 이벤트 참여 이런 것들의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또 구단과 팬의 상생을 추구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많은 구단과 스포츠 조직들, 플랫폼 내에 유치해서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거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칠리즈 가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칠리즈 3.09% 상승하고 있습니다. 167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응희님께서는 살짝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칠리즈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칠리즈도 차트 바로 넘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의 코인이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저는 이제 저점이 많은 쪽으로 작도를 해놨는데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작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작도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단부 접점이 많은 구간으로 작도를 해놨고요. 네.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단기 저점 매물대인 154.7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네. 유지가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타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84.3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 그 다음에 이쪽 구간 돌파해주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전고 매물대 가격대 따지면은 이제 네. 220원 정도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해준 상황이고요. 응축해준 이동평균선을 지금은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럼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지지권인 상승채널 하단부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열려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조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단기, 중기 모두 과매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기 K선이 하방 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네. 이 하락 시그널 쪽에 가까운 스토캐스틱 장기의 K선, 검정색 선이 이 하방 시그널을 해소해주는 뭐 골든 크로스라든가 아니면은 과매도권 돌파라든가 네. 그런 현상이 나와주지 않게 된다면은 이는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 상승채널 네. 하단부랑 240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그럼 지금 관점에서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매수 관점은 언제 가능하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보조 지표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 하방 시그널을 해소해 주어야 되고요. 해소해 준다라는 것은 240 이동평균선을 방어해 주면서 가격이 이탈하지 않고 응축이든 상방 돌파든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이 고점 구간을 낮춰주면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진입은 반등이 나와줄 때 하느냐 반등이 나와줄 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이 평선의 응축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줄 때 그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략 잘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패밀리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램 평단 28.80 바닥 같아서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흐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을 맞았죠. 바이낸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 해당 검토를 통해서 뭐 현물, 선물, 거래, 폐허, 상패, 거래 중단 이런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램코인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17일 새벽 3시로 상장 폐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6월 17일 정오 12시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램코인 흐름 앞으로 어떻게 더 잡아가게 될지 전문가님께서는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램코인 같은 경우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단 제일 위험한 코인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신저점이나 신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펌핑이나 그런 코인들을 이제 추격 매수로서 따라가는 게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신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았을 때 28.32원 이 수평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았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편단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평단가가요. 지금 28.80. 28.80원이시면은 그래도 크게 물리지는 않으신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쪽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빠져주게 된다면은 스탑로스를 길게 잡을 필요가 없이 한 27원 정도에다가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 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면은 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이제 작게 이제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등에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하단 리스테스 구간인 31.4원에서 31.8원 정도 구간에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익절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2동 평균선과 이제 가격이 이격도가 멀어요. 이격도가 멀다는 것은 이평선의 이제 회귀 성질에 따라서 가격이 네. 반등해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5위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5위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바라는 것은 약간 조금 이제 운에 네. 기대는 이제 매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매매. 네. 알겠습니다. 램코인까지도 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를 위해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공개하실 생각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두구두구하고 이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이제 BNB 코인입니다. BNB 코인 처음 들어보는데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BNB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85만 9,500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BNB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BNB 코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 네. 조금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이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이게 왜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여러 다른 조건값은 제외하더라도 이 신호등 지표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네.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쪽 구간 이쪽 구간 뭐- 아까 중기 네. 추세선이 뭐가 있다고 했었죠? 중기 추세선이요? 질문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62동 평균선에 지금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상 62동 평균선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 이 일봉 신호가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네. 하위 시간봉인 6시간봉의 이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었을 때 매수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목표가는 어디다 보느냐? 일단 이 일봉상 20고가 이평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된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고가 이동 평균선인 1차 목표가를 90만 5천원 정도 선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매도세가 터지는 구간까지 뭐 5이동 평균선을 관점으로 홀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낮은 시간봉, 4시간봉의 22평, 뭐 6시간봉의 21평 등등을 기준으로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하고 로스 구간은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이 62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매물대 구간인 83만 5천원 구간에다가 그냥 빠르게 손익비가 나쁘지 않게 손익비가 좋게 그냥 손절 로스를 잡게 된다면은 네. 나쁘지 않을 코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오늘도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전략 잘 세워주신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즈브 투데이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주말에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본방 사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 코즈부 투데이도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